오늘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만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아이들은 하루 평균 200번 넘게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평균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의 횟수는 더 줄어듭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웃음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웃기만 해도 내가 젊어진다는 주제로 웃음이 뇌와 몸에 어떤 과학적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웃음이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엔도르핀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혈액이 활발히 돌면서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결국 뇌가 젊고 활발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노인들이 재미있는 영상을 본 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웃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단기 기억력이 40%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또 웃음 치료를 받은 노인 그룹은 우울감이 줄고 수면 질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치 변화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코르티솔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웃으면 코르티솔이 줄어들면서 뇌가 보호됩니다. 또 웃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웃음은 천연 항우울제이자 천연 면역 증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 우연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크게 웃으면 머리가 개운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뇌가 새로 고침되는 겁니다. 웃음은 실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본 그룹은 같은 통증 자극에도 덜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웃음이 엔도르핀을 자극해 통증 역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 실험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도 웃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개그 프로그램이나 유머 영상을 보여줬더니 언어 표현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또 요양원에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환자들이 돌발 행동을 덜하고 대인관계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웃음이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을 분명히 높여줍니다. 아이들과 어른의 웃음 횟수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웃고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걱정, 책임, 스트레스 때문에 웃음을 잃어갑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뇌 건강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웃음이 줄면 뇌 자극도 줄고 감정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웃음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웃음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미소 짓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과 하루 중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하나씩 말하기. 서로의 이야기에 웃으며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재미있는 영상을 짧게라도 보세요. 짧은 영상 하나로 하루의 스트레스가 줄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의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서 어른들의 뇌에도 활력을 줍니다. 웃음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사회적 웃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웃을 때 뇌는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대화 속에서 웃음이 오가면 친밀감이 높아지고 뇌의 공감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웃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크게 웃을수록 더 좋습니다. 미소만 지어도 효과는 있지만 배를 잡고 소리 내어 웃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폐활량이 늘어나며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웃을 때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얼굴, 목, 가슴, 복부의 근육이 동시에 쓰이며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웃음을 전신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기억 훈련을 곁들이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난 직후에 그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웃음으로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기억 부호화가 더 잘 일어나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또 웃음 뒤에는 집중력이 높아짐으로 공부나 독서, 글쓰기를 하면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웃음 직후에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거나 가슴이나 배 통증이 심한 분은 큰 웃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웃기보다 미소나 가벼운 실소부터 시작하세요. 또 우울증이나 불안이 오래 지속된다면 웃음만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웃음은 치료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웃음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행복 호르몬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통증을 완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폐 건강과 혈관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라도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젊음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웃음이 뇌와 마음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백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